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역시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시장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박원재 위원님, 이지환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이 네 분의 전문위원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네, 위원님 최근 시장 좀 변동성이 심화되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오늘 시장은 시초가는 아마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받겠죠.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나스닥 시장하고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좀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뭐 똑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던 주 원인은 실적이 우선 양호하게 나타났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표도 좀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특히나 나스닥 시장에서 이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주가를 견인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한국 시장하고도 똑같이 뭐 연동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뉴욕 증시에서도 낙관론이 점차적으로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 수도 점진적으로 좀 이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낙관론이 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가장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 부정론자가 긍정론자로 바뀌었을 때 그때 좀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시장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건 예측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이 부분들 어제 특히나 루머가 좀 돌았었죠. 3단계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돌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알기 전부터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괜찮아요.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말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 때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을 좀 생각한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안 좋다라고 좀 보여지기보다는 그냥 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 이쪽에서 코스닥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이 투신 쪽에서 매수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활력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시장은 좀 종목장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도 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날 같은 경우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보였습니다. 종가는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다행히 이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친 부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이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초가에 갭이 떠서 출발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거, 오늘은 조금 눌러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 예. 항상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인데요. 확진자 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전날 같은 경우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루머가 있었어요. 루머가 있었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게 이제 루머로 좀 밝혀지면서 반등이 나왔었죠. 근데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좀 금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확진자 수를 좀 보게 되면 100명에서 200명 이상 발생을 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주일에 2회의 더블링이 좀 발생했을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의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이 더블링이라는 얘기는 100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200명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2배가 났죠. 그게 더블링 한 번 나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이제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2배 늘어나게 되면 이게 더블링이거든요. 그 주 2회 더블링이 나왔을 때 3단계로 좀 격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충동거림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 320명이었었어요. 320명이었는데 오늘 집계된 부분들을, 발표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신규로 국내 포함해서 해외 유입 포함해서 440명입니다. 441명이 신규 확진자로 좀 나왔고요. 국내 쪽에서는 434명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더블링이 아직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최근 이 8월 들어서 최고치를 나오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3단계로 들어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시초가에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 부분들로 인해서 뭐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아니면 이 코로나 관련주들에 있어서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오전에 변동성이 좀 있을 거예요.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시장을 좀 눌러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밀어주면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가 여전히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고 그나마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스케어 쪽, 그리고 5G, 2차 전지 이쪽에 있어서 여전히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언택트는 좀 필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잠깐 다른 종목 하나 얘기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바이렉스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12,000원대, 13,000원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 급락이 나왔었죠. 모더나에 대한 얘기, 뭐 수주 얘기, 뭐 공급을 할 수 있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제 기사가 좀 나왔었어요. 모더나에 접촉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는데 제가 회사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바이넥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제약업체 쪽에 있어서 수주를 좀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 부분들인데 이게 좀 와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올해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좀 낼 거예요. 근데 어제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면서 그 소식에 의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조정 지금 아예 고점권역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증설 부분들도 바이렉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설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요청이 많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고점권역에서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물리는 운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은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자동차 쪽, 뭐 신재생 에너지, 제약바이오 이쪽인데, 제약바이오 쪽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만 좀 압축을 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성장 동력이죠. 수소차와 전기차, 여기에 있어서 현대기아차, 그리고 장비사들, 부품주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슈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내일부터죠. 청생법이 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 쪽에서 있어서의 관심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줄기세포 쪽을 좀 보게 되면 대체로 보면 파미셀 같은 기업이 있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파미셀은 그냥 뭐 저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사바이오텍도 있죠. 사바이오텍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이 청정법에 있어서 수혜 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안트로젠 같은 기업도 있죠. 안트로젠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슈적인 흐름들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면역세포 쪽에서 보게 되면 녹십자셀이 있어요. 녹십자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이 있습니다. 많이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녹십자 랩셀보다 녹십자셀이 오히려 더 못 올라갔어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셀리비도 일단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주들 좀 봐야 되겠죠. 청담연익이나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상황인 만큼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언택트 쪽에 있어서는 카카오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흐름은 좀 견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은 삼성 SDI예요. 삼성 SDI 리포트로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ESS 쪽에 있어서의 성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 이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한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굳이 따라 들어갈 필요 없고 울림을 줬을 때 그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월 27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가는 종목은 갑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좀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SK텔레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 사업이 견고하고 비통신 사업도 성장하고 있다 이러면서 SK텔레콤 현재 31만 원대까지 보는 리포트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LG화학 목표 주가
100만 원 리포트도 나온 상황입니다. 앞서서 좀 오픈맨 정재훈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SK하이닉스 1.5% 넘게 다시 한번 반발 매수 들어옵니다. 8만 원대 오늘 진입을 하면서 오랜만에 앞에 팔자 보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3만 7,500원대 이제 3위권까지 진입이 됐고 LG화학은 오늘 2% 넘는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77만 5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LG화학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 100만 원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LG화학 앞으로의 글로벌 석유화학 수요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의 상승 탄력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내놓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와 함께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6%의 하락세 80만 7천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81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삼성 SDI 2.5% 넘게 상승하면서 46만 8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성장성이 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는 장세입니다. 이 카카오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언택트 업종도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39만 6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하고 현대차 1% 가깝게 뛰네요. 16만 9천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좀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는데 코스피 시장은 2370선, 코스닥 시장은 841포인트의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 현재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4만 9,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시젠도 역시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가 제3국면이 돌입했기 때문에 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미래에셋대우가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2% 가깝게 뛰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알테오젠 3위권, HLB가 4위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어제 올랐던 만큼 오늘은 좀 내리면서 쉬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1만 5천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 제넥신 2% 가깝게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5만 8,6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KMW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SK 머티리얼즈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간인데요.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양시장은 좀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잠깐 조정권을 보였던 지수가 이번 주에 다시 그냥 추세기를 시켜버렸어요. 지수보다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는 지금 지수가 부러질라면은 한 10% 정도 조정은 좀 나오면 편한데 지난주 조정권이 한 6% 수준 조정받다가 다시 21선 위로 와서 10% 조정도 잘 주지 않는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거는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유동성장인데 이 유동성이 회수가 언제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유동성이 회수된다는 건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경된다는 얘기고 연준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가지고 물가연동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의 역할을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회복세가 굉장히 미미하죠. 경제 회복세가 이렇게 미미한 상황에서 풀어놓은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유동성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부러지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쉬어가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도 내 종목이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섹터와 종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선택하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비싸죠. 가격 부담이 있고요. 가격 부담이 없는 좀 만만한 쪽을 둘러봐서 매수 들어가면 시세가 여간해서 탄력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딜레마죠. 그래서 이 딜레마를 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시장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하나 안을 드린다면은 좀 섞어서 가면 그래도 좀 편합니다. 그래서 주도주의 주도 종목을 좀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을 마음 편하게 갖고 가면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청자분이 주신 종목 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SKDND예요. SKDND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도 실적이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최근에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핫한 섹터가 보니까 시가총액이 7,600억인데 실적이 잘 나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은 지난 해에 4,500억 매출에 800억 이익 수준이고, 당기순이익이 400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7,600억 매출에 한 900억 이익을 예상하니까 지금 시총 대비해서 비싸다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계획이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ESS나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건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개발부터 설계 조달, 시공 운영까지 이제 전 밸류체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영증권이 이제 48,000원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좀 오르는 종목은 급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항상 눌림목 매수가 좋습니다. 눌림목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평선 베이스로 하는데, 5일선이 지금 37,000원에 가 있어요. 37,000원이 5일선이니까 기본적으로 5일선에 일부 담그고 21선 근처에서 추가 매수하겠다는 전략이면 좋아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최근에 종목들은 과거와 달리 이렇게 실적을 수반하면서 가는 종목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면서 새로운 신정 성장 동력에 날개도 달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ECS라는 종목이에요. 재택근무 관련 종목인데 영상회의 가상통합 솔루션을 하죠. 시총이 작아서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면 매출이 얼마나 좋아질지 이거 추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최근에 올라서 시가총액이 이제 780억 수준 와 있는데, 최근에 매출이 좀 늘어난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매출 700억에 영업이익 한 40억 수준이니까 성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은 워낙 좀 작은 회사고 실적 체크하기에는 이제 팬데믹이 두 분기째 접어들어서 3, 4분기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주가가 단기에 좀 급등한 면이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CS윈드입니다. CS윈드는 제가 지난주에 전략 추천 종목으로 드리기도 한 종목인데요. 세계 1위의 풍력타워 생산업체죠. 최근에 아시아권에서 풍력타워 확장을 많이 하죠. 특히나 베트남이 25년까지 12기가와트의 풍력 설계를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CS윈드는 이제 베트남에도 공장이 있고 대만에도 공장이 있고 유럽에도 공장이 있어서 글로벌 확장기에 다 대응이 가능합니다.
속속이던 캐나다 공장은 좀 닫았는데 북미 쪽도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수소 경제와 맞물려서 지금 해상 폭력이 전 세계에서 계속 확장세에 놓여 있죠. 그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누릴 것 같고요. 글로벌 폭력 업체의 탑 타이어들인 베스파스, GE, 시멘스 감회사를 모두 거래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도 유망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4,500억이니까 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 앞으로의 확실한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얼마를 줄 거냐 이게 관건인데 성장성은 담보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7,900억에 이익이 400억 수준인데 올해 이제 9,800억에 한 700억 수준으로 올라오고요. 내년에 이제 1조 1,000억에 770억, 후년에 1조 3,000억에 940억인데 요 컨센서스 리포트 나온 게 이제 사실은 해상폭력 단지가 스타트를 하기 직전에 나온 아마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오히려 성장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성장주의 밸류체인 단을 한 20, 30배 주는 걸로 보면은 한 20배 수면은 내년 1년 목표 수익률로 정당화되고요. 후년도까지 땡겨오면은 업사이드가 한 10%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30배나 산업의 성장성 더 가중치를 준다면 성장이 여기서 멈추지는 않겠죠.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종목이 틀림없다면 결국 어느 가격에 들어가느냐인데 부분적으로 지금 매수에 가담해서 눌림목이 나오거나 시세가 좀 시장 이유로 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장하는 대표 종목의 대표주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포트를 구성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고 왔는데요.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이전에 시젠을 추천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시젠 목표 수익률 300% 달성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인데요. 시젠과 같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이지환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시그널 보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KPM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KPM 테크는 텔폰 RF 제약과 함께 휴머니젠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국내 도입을 한다라는 계약 내용이 합의됐다라는 부분이 뉴스에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뛰었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좀 보시면은 휴머니젠 같은 경우는 특히 초기에 좀 쓸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좀 알려져 있고요. 특히 사이토카인 같은 부분에 대한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상 임상이 진행 중인데 여러 나라와 활발한 판권을 교섭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KPM 테크와 텔콘 제약이 공동으로 국내 판권을 계약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급등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지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정도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주가 사이클 주기가 빠르게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호재가 나왔을 때 급등을 했다가 하루는 이틀 만에 네, 현재 좀 음질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과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었는데 일단 휴메니젠과 코로나19 치료제 판권 협상을 하고 있는 KPM 테크에 대해서 짚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지환 위원님께서 8월 21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경동제약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테고요. 파수도 마찬가지로 주가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KPM 테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KPM 테크는 이러한 계약 호재와 관련해서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최근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정도에 가감하게 익절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파수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코로나19 치료제와 연관되어서 최근에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종목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파수라는 종목은 삼성 SPS 산에서 이제 벤처기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데이터 보안 쪽에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수라는 부분도 보시면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 시각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은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각을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눌림목을 공략하는 부분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한 8%의 급등, 주가가 6,600원, 700원대까지 지금 이르고 있는데 이런 정도에서 만약에 미리 매집이 좀 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눌림목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레포트에 이제 최근에는 100만 원까지 목표 가격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와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고평가 논란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 한 10% 조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도 고점 대비 한 10% 조정 이후에 최근에 반등을 주면서 다시 오늘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은 시각은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신다면은 80만 원 초중반대까지 짧게 보유하고 청산하는 전략이 맞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간다면 100만 원 이상까지 좀 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9월달에 테슬라의 배터리 대유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최근에 이 LG화학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2, 3위 전기차 업체에도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어떻게 보면 수요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부분과 중국의 CATL을 넘어서서 글로벌 2차 전지 부분에서 1위로 올라섰다는 부분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는 투자자라면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75만 원대, 6만 원대 이 고점 돌파한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단기 가격은 목표가는 한 85만 원까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100만 원 이상까지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단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위원님과 KPM테크, 파수 그리고 LG화학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LG화학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 나왔던 것처럼 100만 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들 보내주셨는데 종목들 차례대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문의 주신 종목,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비트 컴퓨터를 문의 주셨어요.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데, 이원용 클라우드 플랫폼 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해도 괜찮겠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현재 이쪽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원격 진료 특히나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매수 진행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원격 진료라는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의협이라든지 이제 정부와의 이제 좀 마찰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떠한 정책들을 진행할 때 있어서 좀 걸림돌이 있긴 했었지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그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원격 진료가 이번에 그 의사협회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서 추가적인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원격 진료는 당연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성장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섹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엄청 크게 갈 거다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추세를 다시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본다면 오늘 전일 종가 정도 부근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 사이에서 이제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올라온다면 한 14,000원 정도, 그리고 좀 더 잡는다면 한 15,00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이 우정바이오예요. 우정바이오 지금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상승세에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추가 상승 전망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요. 거의 이제 월봉상 신고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를 요번에 살짝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정바이오의 이제 상승세, 저는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점 조정 나오는 시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14,000원 구간인데 이게 2만원 가고 3만원 가고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정고점 부근, 그러니까 14,800원 정도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은 한 번 정도 더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이 종목은 이제 흑사병 관련주인데 지금 중국 언론에서 이제 뉴스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제 보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중국에 있는 유튜버들 내용들을 보면 중국에서 지금 홍수 이후에 흑사병이 좀 굉장히 창궐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흑사병 관련주들이 지금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짜 뉴스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언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 뉴스는 내보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식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추세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점 추세 꺾이기 전에는 손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한 12,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반등시 매도하는 관점으로 공략하기에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 한국 BNC인데요. 오늘 단기 과열이 걸려서 어저께부터 이제 단기 과열이었죠. 단기 과열이었고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단기 과열인데 저는 만약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내일 종가쯤 그러니까 오늘 종가쯤 해볼 것 같아요. 매수, 그러니까 단기 과열이 이제 풀릴 수 있는 오늘 종가쯤에 한번 해볼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오늘 추가적으로 단기 과열 상태에서 더 급등을 한다면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는 보유자분들 영역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고점 거의 6,000원 부근인데 거기까지는 한번 시세를 주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단기 과열이 끝나고 공략을 한다면 조정이 나오는 시점, 그때는 한번 공략이 가능해 보겠다. 한 5,150원 정도
5,000원 부근, 그 사이 밴드대에서 조정 나올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만 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BNC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해서 움직임 굉장히 좀 바쁜 종목들이 있네요. 미국 모더나에서 그 코로나19 백신 만들고 있죠. 백신 임상 중인데, 나이가 좀 많으신 노년층에도 좀 항체가 형성되는 효과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대장주격이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파미셀이나 그다음에 AB 프로바이오 그리고 바른손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외의 종목들 보자면 신풍제약, ST팜, 아이진, 안트로젠, 그다음에 큐로컴, 바이넥스 정도까지 조금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대장주격에서 항상 거론되는 종목은 파미셀과 AB 프로바이오인데 우선은 AB 프로바이오가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에서 장 초반 좀 상승을 시도를 했지만서도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시가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출발했죠. 만약에 따라 들어가셨다면 사실 단기 소모성 이슈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됐었는데 대응이 좀 늦으셨다면 한 차례의 상승 시도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약간의 좀 횡보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돼요. 근데 거래량을 보자면 100만 주 이상, 1분봉으로 100만 주 이상 터지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역시나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에스맥도 올랐고 시노펙스도 관련으로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일신바이오가 또 그 중에 하나인데 이틀 동안 급등 나온 이후에 오늘 이제 16%대 또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맥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한 번의 이슈를 받았을 경우 첫날 같은 경우 만약에 파미셀, AB 프로바이오, 바른손 등등 몇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꼭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AB 프로바이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상황 보시면서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천천히 꼭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락 흐름이 나오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장주격이 아니고 좀 거래량 자체가 좀 천천히 죽어간다 싶다면 좀 피하시고요. 좀 살아있다면 보유를 계속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젠인데 시젠이 지금 좋은 모습을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시젠은 요즘에 관심주로서 저희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27만 원에 5% 보유 중인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돼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좀 빠르게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로 인한 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혈장 갔다가 백신 갔다가 그 다음 다시 또 진단 키트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보유만 하고 계신다면은 상승 흐름 타면서 빠르게 수익권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시즌에는 목표 주가를 40만 원 보고 있습니다. 40만 원 보는 이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원체 강해요. 네. 강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예상 실적에 대해서 변동성 큰 폭 변동 없이 계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번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 예를 들면 화요일 같은 이런 19% 급등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한 번 나와주면서 한 27, 8만 원대까지의 안착 흐름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은 비중이 좀 불안하시다면 주의해야 되겠지만 비중이 크지 않으신 관계로 가져가시길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40만 원 간다고 해서 이게 당장에 한두 달 만에 가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보셨다면은 매수가위로 올라오면 정리하세요. 나가세요. 짧게 보려고 시즌 하셨다면 그냥 나가십시오. 하지 마시고 조금 길게 여유롭게 보셨다면은 시즌을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급등을 노리시고 대응하신다? 네, 이것도 한 반년 걸렸어요. 지금부터 최소 가는데 다시 30만 원 이상으로 가는데 최소한 1, 2개월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 희박합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유롭게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주 중에 하나였던 종목인데 CGV, 사실 이 종목은 뭐 추천드리고 나서 원체 많이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많이 갈 때도 있지만 3에서 5% 이상 수익 나면 그냥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욕심내지 마시고. 어차피 방송 종목이라 제가 이 종목을 계속 계속 이 종목을 또 종목들을 제가 뭐 보고서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릴 수가 없으니 그냥 말씀드리고 올라치고 수익 나면은 정리하시면 돼요. 욕심만 내지 마시면 된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만약에 조금 진짜 나는 좀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가져가도 오케이 사인을 드릴 거예요. 장기 투자를 한다면. 왜?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영화관 개봉시켰단 말이에요. 그냥 국내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포인트 있지만 금방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만약에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골치가 아파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어 보이죠. 어제 찌라시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초장기로 본다면 2만 원 아래 떨어지면 이거는 그냥 계속 매수해서 가져가시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짧게 본다면은 수익 나셨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네. 길게만 보지 마세요. 네. 짧게 보신다면. 네. 짧게 보신다면 2만 원 아래 대응 하셨다가 매수 대응 하셔서 한 3에서 5% 보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시라면은 이 종목 앞으로 최소 한 6개월 이상 보시면은 승부는 납니다. 6개월 이상 보시면 수익 50%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게 자신 있으시다면 들어가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양지수가 0.5%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좀 매도 흐름이 좀 많습니다. 개인만 또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개인들의 흐름 자체가 좀 최근에 다시 한번 강세장으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또 곧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뉴욕 증시 따라서요. 그래서 좀 좋은 시장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17% 이상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목표가 터치가 됐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3%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외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 위원님의 이 포트폴리오인데 동일 고무벨트가 빠른 시간 안에 두 자릿수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34%,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 62%, 서현은 16%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세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나이티드 제약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34,900원 훌쩍 넘기면서 이제 6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정고점을 넘기는 자리 약 3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날 오후쯤 해서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급등이 나올 만한 자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2연상이 나올 것까지는 이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운 좋게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연상 이후에 이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제가 오후 방송에서도 종가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또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 보시면 51,500원 부근에 이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현재 뭐 약간 추세가 완전 꺾인 건 아니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약 4만원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 하면 이제 좀 추세가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큰 수익 구간이시니까 비중을 차익 실현 많이 하시고 조금 정도 들고 가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면, 운까지 따라준다면 정말 높은 수익권 안에서 좀 매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깨끗한 나라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이제 상장이 된 회사로 굉장히 이제 연력이 오래된 회사고요.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어제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제 이 종목을 급등 전에 이제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잡고 있습니다. 저는 만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회사의 실적이 코로나 이전부터 급격히 좋아지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분기별 170억, 1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따졌을 때 한 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깨끗한 나라가 상장 이래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닥 주가에 있고요. 바닥 부근에 이제 있고, 시가총액이 이제 1,900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적정 주가 계산을 해본다면 코스피 평균 퍼인 15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 정도 생각한다고 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2배 이상은 올라야지 적정 주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그건 좀 너무 좀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목표가 1차적으로 한 6,000원, 6,300원 정도 잡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이제 저항쯤에서 또 조정을 한 번 정도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300원 정도 목표가 1차적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뭐 5,100원 이하로 분할로 조정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뭐 한 4,6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총 누적 수익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T 모티브 1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외의 종목들 함께 보시면 삼성물사 마이너스 8%, 그리고 LG화학이 10%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만 전문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카페24고요. 일단 전자 상거래 업체입니다. 일단 페이스북 온라인 그 쇼핑몰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아마 9월 1일 날 그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단기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잡아드리고 매수가는 한 7만 3천 원 부근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선윤 전문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투자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